바람 피우는 닭날개의 비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씌운 황금빛 족쇄. 닭날개와 바람. 한국 음식 미신의 달콤 쌉싸름한 역사. 할머니의 경고. 얘야, 닭날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1980년대 어느 시골 마을.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릇에 담긴 닭날개를 집으려던 어린 손녀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왜요, 할머니? 여자가 닭날개를 먹으면 나중에 시집가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단다. 날개는 날아가는 거야. 남편 마음도 날아가 버리는 거지. 손녀는 그날 이후 닭날개를 보면 무서워졌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그 황금빛 날개가 미래의 불행을 예고하는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경험한 실화들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작은 닭날개 하나에 얽힌 한국 사회 100년의 비밀입니다. 이 글에서 등장하는 청계리, 김진사 등 일부 구체적 인물과 사건은 이해를 돕기 위한 허구적 재구성이지만 속설의 존재와 그것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사회적 배경은 모두 문헌과 연구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날개에 새겨진 저주. 조선 후기. 청계리의 어느 날 이야기는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계리라는 작은 마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 인물은 허구이지만 당시 수많은 가부장들의 전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절 닭고기는 지금의 캐비어만큼이나 귀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와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일반 평민들에게 고기란 1년에 몇 번 명절에나 맛볼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닭 한 마리를 잡는 날이면 온 집안이 들썩였지요. 그날도 김진사 집에서는 아들의 과거 시험을 앞두고 닭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백숙을 끓이며 아들에게 힘이 나는 다리살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이 적지만 모양이 예쁜 날개 하나를, 평소 고생이 많은 자신을 위에 살짝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시리에 빠진 아들은 한양에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기생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아들이 아닌 아내를 향했습니다. 당신이 그 날개를 먹었기 때문이요. 날개는 날아가는 것,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인이 그것을 먹으니 우리 집 기운이 흩어진 게 아니겠소.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유교 사회에서 남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고 이 이야기는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어떻게 저주가 되었나? 민속학자 이두현이 한국민속학 논고 1984를 보면 전통사회에는 여성의 음식 섭취와 관련된 온갖 금기가 있었습니다. 닭벼슬을 먹으면 수다스러워진다. 생선 알을 먹으면 바느질을 못한다. 같은 속설들이 그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설들은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귀한 음식을 남자들에게 양보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닭날개 속설은 특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날아간다는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구비 문학대계에 수록된 민담들을 보면 한국인에게 새와 날개는 늘 떠남, 이별, 소식을 상징했습니다. 까치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까마귀가 나쁜 소식을 가져온다고 믿었던 것처럼요. 인류학자 제임스 프레이저가 황금가지에서 말한 유감주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는 믿음. 날개를 먹으면 남편도 날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 닭날개를 먹고 우연히 남편과 다툼이 생기면 봐라, 날개를 먹더니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쌓이면서 속설은 점점 더 진실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가난한 시대의 무거운 날개. 일제강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조선의 농업 1937 통계를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평균적인 조선인 가정의 단백질 섭취량은
현대인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1935년 조사는 더 충격적입니다. 조선인 여성의 빈혈 발생률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다는 것.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귀한 고기는 남자들 몫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여성들은 닭날개를 피했습니다. 아니, 피해야 했습니다. 혹시 모를 남편의 마음이 변할까봐, 혹시 이 귀한 단백질을 먹었다가 불행이 찾아올까봐. 어머니, 저 날개 먹고 싶어요. 안 돼. 여자가 날개를 먹으면 안 된단다. 오빠죠. 굶주린 시대에 여성들은 스스로를 더 굶겼습니다.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1950-60년대 전쟁이 남긴 상처.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전쟁터로, 징집으로, 혹은 일자리를 찾아 남겨진 여성들은 홀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몰래 날개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 사회학자 조혜정은 한국이 여성과 남성 1988에서 이 시기 여성들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가부장제 사회는 늘 여성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도, 남편이 집을 떠나도 그것은 아내의 부덕 때문이라고. 전쟁이 원인인가요? 빈곤이 원인인가요? 아니요. 당신이 어렸을 때 닭날개를 먹은 것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사회 문제가 한 여성의 사소한 잘못으로 축소되었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 치킨집은 늘어나는데 드디어 고도성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를 보면 닭고기 소비량이 1970년 0.8kg에서 1980년 2.3kg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1977년에는 림스치킨이 문을 열었고 거리마다 통닭집 간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닭날개는 귀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식 자리에서 오빠의 야식으로 치킨은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날개를 피했습니다. 아니, 어떤 여성들은 그랬습니다. 김선남의 여성 잡지와 근대성 2005를 보면 1980년대 여성 잡지들은 남편의 외도를 주요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늘 같았습니다. 더 현명한 아내가 되세요. 더 예쁘게 꾸미세요. 남편을 더 잘 이해하세요. 여성단체 상담 기록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는 여성들 중 일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렸을 때 닭날개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산업화의 부작용? 회식 문화? 남성의 책임? 아니요. 여전히 책임은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날개 하나 때문에. 날개의 해방. 1990년대 과학이 반격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이 대학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페미니즘 책들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닭날개에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피부에 좋습니다. 단백질도 닭다리보다 많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식품성분표 2019가 증명합니다. 닭날개 100g당 단백질 17.5g, 닭다리는 16.9g, 날개가 더 영양가가 높았던 것입니다. 이효재는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1996에서 음식 금기를 가부장제의 억압도구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에 공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날개를 먹으면 남편이 바람을 판다고? 대학 강의실에서, 여성학 세미나에서, 친구들과의 수다에서 닭날개 속설은 점점 웃긴 미신이 되어갔습니다. 2000년대 윙의 시대,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미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닭날개 먹지 말래요. 키읔키읔키읔. 요즘 누가 이런 거 믿나요? 저 날개 진짜 좋아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더 집착하던데요? 크크.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윙을 주력 메뉴로 밀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에는 8만 7천 개의 치킨집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대비 치킨집이 가장 많은 나라,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윙이었습니다.
SNS에는 닭날개 먹방, 해시태그 치킨 윙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여성 연예인들이 치킨을 먹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날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자유, 미신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왜 미신은 사라졌을까? 통계청 자료가 답을 줍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1970년 39.3%, 2020년 53.5%, 여성 대학 진학률 1980년 21.8%, 2020년 74.0%, 1인 가구 비율 2020년 31.7%. 돈을 버는 여성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샀습니다. 대학을 다닌 여성들은 미신을 과학으로 반박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정의진의 페미니즘의 도전 2005가 지적했듯 억압은 피억압자가 순응할 때 유지됩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순응하지 않자 미신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날개는 무엇이었나? 음식이 아니라 권력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닭날개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가 날 것과 익힌 것 1964에서 말했듯 음식은 늘 권력입니다. 누가 무엇을 먹느냐는 그 사회의 위계를 드러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규합 총서 1809에 따라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연려전과 내후는 여성에게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가르쳤습니다. 닭날개 속설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먹으면 불행해진다. 직접적으로 너는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피해자였다. 가장 슬픈 건 이것입니다. 이 속설을 전파한 건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이 저주를 전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페미니스트 이론가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 1990에서 말했듯 억압은 반복을 통해 자연화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자는 날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배운 여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였고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 그 선의가 역설적으로 억압을 재생산했습니다. 오늘 밤 치킨을 먹으며 2024년 어느 금요일 밤 한 여성이 치킨을 시켰습니다. 윙 세트였습니다. 배달이 오자 그녀는 황금빛으로 튀겨진 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바삭한 껍질을 깨물자 육즙이 터져 나왔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이걸 먹지 못했구나. 아니, 먹지 못한 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구나. 한 입 더 베어 물며 그녀는 감사했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 싸운 수많은 여성들에게, 미신의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낸 모든 사람들에게 날개는 이제 정말로 날개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자유의 상징,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날아오르는 힘하지만 이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날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산부는 이래야 해. 엄마는 저래야 해. 여자는 이렇게 먹어야 해. 과학의 탈을 쓴 새로운 미신들,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치킨 윙을 먹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작은 날개가 1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요.